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7일 새벽 4시 57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부산에서 토크쇼를 하는 자신을 찾아온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를 한 데 대해서 미국 예일대 교수가 미국 유력 정치인이었다면 그날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 이 나 교수는 서울대 의학대학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 현재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조선닷컴이 자세하게 그 경력을 썼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종호 교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라면서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인종차별로 가장 쉽게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턴이라고 하며 영어로 응대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의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한국계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당할 것이다. 정치 이야기를 하긴 싫지만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공개 사과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나 교수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4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 선교, 의료, 정치적 기여를 한 집안의 60대 명문대 의대 교수인 백인 남성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데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젊은 정치인이 그 정도 인식 수준과 행동을 보인 점에서 그 행동이 잠재적인 이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걸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퍼나르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사가지 없다든지 인종주의자라고 인종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써먹는 걸 보고 좀 논리적으로 이거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미국계 한국인입니다. 인요한 씨는 4대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한국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분은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스타일에서 전혀 인종차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그때 토크쇼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약속 없이 등장했는데 일단 맨 앞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요한 씨 집안 린턴 가문이 4대째 한국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축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온 것은 조금
만남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뭔가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사람 만나는 걸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토크쇼를 할 때 의견 개진을 하면은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쟁점이 된 환자는 내가 아니고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환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또 일부 언론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게 아니다. 그게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교수라는 분은 어떻게 이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종차별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거기는 굉장히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종차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비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했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미스터 린턴이라고 영어로 말한 게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아주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4대째 살고 있는데 제가 생긴 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다른 미국인이 저를 보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건다면은 저는 반가운 생각이 들지, 반가운 생각이 들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되지. 당신은 미국 사람 아니니까 나가! 라고 그렇게 곡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 교수라는 사람은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니니까 나가! 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인요한 씨가 이거는 인종주의적 발언이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종주의적 발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은 인요한 씨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에 아픈 사람이 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픈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아픈 것 같다라는 식으로 되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게 진짜 영국감입니다. 만약 한국계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했다면은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첫째, 이준석 전 대표는 비아냥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출연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왜 영어로 했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인요한 씨는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는, 인요한 씨는 한국어로 사고한다기보다는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영어로 하는 게 편하겠다고 해서 영어로 그것도 정중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요한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영어로 비아냥대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이 학자라는 분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학자는 이런 이론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이나 사실을
무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비환영되지 않았는데 비환영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또 한 번 더 논리 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놀라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3단 논법이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환영되지 않았는데 비환영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비환영된 게 인종차별이라고 그랬고 인종차별했으니까 퇴출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인이 퇴출당한다는 것은 그건 큰일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가지가 없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잘 예를 들지 못합니다. 뭐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가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정치인이 그 정도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사가지 없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쌓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가지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준석 전 대표를 사가지 없다고 하는 그 속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대충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사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보수도 아니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을 아주 드높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성시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가르치는 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한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정신인데 정치인은 말로 싸우는 겁니다. 정치인은 과거 같으면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쿠데타를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는 영국,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영국의 존 왕과 귀족들이 체결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구속을 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포함한 60여 개의 약속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국회로 바뀌고 구속영장제도로 바뀝니다. 근데 그 800년 동안 정권 교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했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정권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총 들고 피를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정권을 잡고 넘겨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말은 격렬하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총을 들고 하던 그 정치가 말로 하는 정치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보고 점잖은 말 쓰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좀 날카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다. 또 이 경우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니까 이래서야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